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눈밭을 헤치고 우리 일기들을 응원해주러 이렇게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꿈에나 그릴 법한 일이 5년 만에 이렇게 정말 오네요.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기념하면서 1년 동안 정말 공들여서 한 명 한 명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해요. 예,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벅차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각동쌤께서 대표로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급하게 저기 지방에 강연을 맡으셔가지고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감독선생님 마음만은 놓고 가시겠다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감독선생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기 친구들 졸업작품과 좋은 논문 발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작품 발표는 우리 구리학교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기 친구들한테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이번 행사도 역시 구리학교에서 처음 하는 일이라서 더욱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 친구들 최초라는 말에 부담감을 갖지 말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옆에서 졸업작품 준비하면서 발표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연습을 할 때마다 점점 향상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 또 그리고 후배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쫄지 말고 씩씩하고 무럼차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발표가 다음과 같은 약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 이런 걸 다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기 친구들 화이팅!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사와서 이렇게 운명의 이 길을 한껏 누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 아이들과 연습을 많이 해서 깔끔한 진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뭐 화살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자, 그럼 오늘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졸업 문집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이기 때문에 구리학교 최초 1호 졸업 문집이 되겠죠. 저희들이 한정판으로 딱 10건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기 가정께는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지만 저희가 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테니까요. 한정판으로 10개 이상 저희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졸업문제 표지입니다. 보시는 부분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뜻은 나에게 오라, 일기에게 오라. 그러면은 일기도 여러분들에게 가겠다. 일기가 비록 학교에 없더라도 영원히,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아름다운 행사의 첫 페이지를 열어줄 첫 번째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송병현 학생인데요. 자, 송병현 학생은 그 1년 동안 그 생태적인 어떤 그런 공부와 또 그런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문집에는 이렇게 여러 연구 성과와 함께 본인의 그 졸업 작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손님 송병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농담에 웃는 사람 저거밖에 없네요. 일단 저는 제가 지금 학교 온 줄 알고 가방을 메고 왔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 가방을 줄 거야. 제가 이번에 드릴 졸업 논문은 줄거리예요. 무슨 줄거리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줄거리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무슨 짧은 인생을 살아왔길래 생물을 하고 싶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약간 멘트가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제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도깨비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도깨비 어린이집. 거기에 제가 5살 때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저기 이 사람 이 지환이에요. 지환이. 그리고 그 옆에가 저거요. 그 옆에가 철음이에요. 네. 여기는 지환이 저 있고, 근데 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준이 살짝 넣으려고 그랬는데 못생겨서가 아니고 그래서 맞는 사진이 별로 없어서 아마 여기 형준일 겁니다. 요거 네, 여기 형준일 거고, 제가 그래서 어린이집에 들어가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뭘 하느냐? 놉니다. 아침에 가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놀아요. 어떻게 노냐? 자연에서 노는데 이렇게 개 타고 놀고, 지푸라기 갖고 놀고, 무덤가에 가서 놀고, 아시겠지만 또 하수구 이런 데서 막 다 놀아요. 그냥 자연에서 지렁이 잡아서 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2년? 3년? 5살부터 7살까지를 자연과 놀면서, 자연이 정말 자연스럽게 친구, 놀이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주 친밀한 거, 이런 게 돼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초등학교, 파주에 있는 대한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닥 많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때도 1, 2학년 때는 가자마자 놀고 집에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 들어갔던 학교가 헤이리에 있었는데, 그때 헤이리가 아직 건물이 많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들판 같은 것도 있고, 저쪽에는 밤나무도 있고, 이쪽에 진흙탕도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가서 놀아요. 놀고 수업을 해요. 이번에 좀 학교 왔으니까 수업을 하는데 놀면서 수업해요. 놀면서 수업하고 노는 거를 수업하고, 그렇게 1, 2학년 보내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 조금 더 수업다운 수업을 해요. 저기 보시면 저 사진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3학년 때는 밭을 만들었어요. 여전히 계속 자연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행 가고, 나무도 올라가고, 식물원에도 가고, 그냥 뒤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정말 어린이집 때 했던 거랑 비슷한, 산에 올라가서 진달래 꽃 따서 차를 만든다 그러고, 허구한 날 땅을 파고 있고, 계속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다 4학년이 됩니다. 4학년이 돼요. 4학년이 돼서 친구 2명이랑 이게 약간 유행이었는데, 땅을 파요. 유행이 그런 거예요. 땅을 파요. 3명이 땅을 팠어요. 연못을 만들려고. 연못을 막 만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야, 이거를 수업으로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됐고, 4학년 전체가 10명인데 4학년 전체가 연못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지를 쓴 거예요. 상포를 심었다. 뭐 물이 맑아졌다. 미꾸라지를 8마리 잡았다. 뭐 송사리 1마리 잡았다. 그리고 그 코딱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막 연못 만드시고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오셔서 뭐 붕어는 사실 연못 가운데서 붕붕거리는 애다. 뭐 이런 걸 막 보면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는 자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옛날부터 놀던 놀이터 뭐 친구 그 정도였어요. 그냥 재밌는 거 놀이. 그러다가 4학년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장난 아니게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학년이 되고 6학년 중등과정에 올라갑니다. 중등과정에 올라가면은 그 다른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는 출판단지 있어요. 출판단지가 이렇게 습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는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하천 습지. 하루는 제가 거기 내려가서 어린이집 때 하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물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빨간색 조그만 벌레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난 이걸 보는 게 너무 좋은데 그냥 평생 이것만 보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놀이, 흥미 이런 거였다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의학교 들어와요. 불의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주변에 제 집에 파주 이사 갔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조그만 또랑 같은 게 들렀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말마다 훌륭하신 아버지, 여기서 훌륭하신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더니 훌륭하신 꼭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훌륭하신 아버지와 함께 제가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닙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면 이게 지금 버드나무를 깎고 있는 건데 이게 4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연못을 만들면서 버드나무를 꽂아서 물에 넣으면 뿌리가 난다. 그리고 이 새우망을 남의 거 훔치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떻게 물고기 잡는지를 몰라서 막 남의 거 훔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어항을 만들고 그걸 보면서 점점 더 좋아진 거예요. 막 뭐라 하죠? 그 활성화였나지? 효소가 됩니다. 공부 좀 했어요. 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미지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무슨 이미지냐면 약간 환경운동가? 뭐 환경보호가? 아니면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류학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행주습지 뭐 어류조사 이런 데 따라갔어요. 배를 타고 한강에 나갑니다. 저 다리 보이시죠? 한강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걸 봐요.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요. 그냥 그걸 봅니다. 좋았어요. 비린내도 나고. 그래서 잠깐 계속 제가 이 물고기 얘기만 하니까 제가 물고기만 좋아하는 애인가? 그러시 나오는데 뱀도 좋아했어요. 뱀! 저게 우리나라 누룩뱀이거든요. 사실 불법이에요. 근데 양평에 가잖아요. 2마리 4만원에 팝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키우면서 잘 먹혀서 도망갔어요.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저게 인도 가기 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다가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런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슨 자신감이냐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물고기 좋아하는 애라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블로그 써놓으면 너무 잘 썼다 그러고 저는 그래서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감이 뭔지 아시나요? 볼까? 그러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감은 뭔지 아시나요? 표감! 표감 너무 무서워요. 글소라기도 많고.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감은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그게 저는 근자감이 됐어요, 근자감이. 그때 몰랐지만.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1이 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준범이 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준범이 같은 사람을 보니까 준범이 같은 사람이 뭐냐면 기타를 잘 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뭔가 딱히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 한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한 10년을 재밌게 놀기만 했으니까. 왜냐면 정말 노는 거거든요. 힘들면 안 하고 재미있을 때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잘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피아노도 배웠거든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근데 연습을 안 했어요. 연습을. 레슨 때만 딱 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왕 생물학과 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자.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자.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책을 봤더니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그냥 놀아서 분명 저에게는 동기부여 많은 감수성들이 키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진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거 필요한 지식은 없었어요. 지식은. 그래서 과외를 받을까. 저랑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막 그림 그리고 있는 애가. 메이플 스토리 그림 그리고 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문이한테 가서 야 우리 공부를 좀 하자 하고는 이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과외 수업을 받았는데 보시면은 여기 목표 시간 하루 2시간이에요. 저는 2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전 못 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기로 일단 수학은 어디든 필요하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수학 과외를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겨울방학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그 자신감, 이 사실은 근자감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가만히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어떡하나. 고1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고2가 됐죠. 고2 시작했어요. 고2 시작을 하니까 졸업 논문이란 말 해야 돼요. 졸업 논문, 생물학 논문? 해가지고 생물학 논문을 써야겠다. 그리고 바다쌤한테 달려갑니다. 쌤, 그 생물학 논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올해 빡세게 해서 이걸로 대학을 들어가자. 이걸로 대학 들어갈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면 되겠구나. 역시 근자감이 아니었어. 그러고는 이걸 열심히 할 계획을 짭니다. 보세요. 3월 31일 바다쌤에게 발표한 PPT 자료. 혹시 바다쌤이랑 하시게 되면 PPT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전 아직 모르니까 공부하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책을 막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고 이해 안 되고 안 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또 모르겠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또 무슨 고민이냐면 분명히 이 논문 써서 대학 가려면은 논문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그다지 많이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저걸 열심히 한들 다른 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건 생물학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거예요. 생물학만 잘하는 사람. 그러면은 좀 나머지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쭉 해왔던 사람이면은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학기 동안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무슨 고민이야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꽤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최재천 선생님의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우 격한 공감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니체 이런 분들 좋아했다는 거예요. 난해한 거.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 난해 그래가지고 서천으로 갑니다. 서천에 그분이 계신데 서천으로 가서 여쭤봐요. 제가 지금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좋아하는 거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학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 두 개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두 개 다 하면 진짜 좋긴 한데 두 개 다 못하겠으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생물학 공부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물어보려고 찾아갔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수능 공부. 그러면은 제가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10년을 정말 옴팡지게 노는 거 아닙니까? 엄청 노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오늘부로 이 분리해서 이렇게 노는 시간 그리고 한 1, 2년? 이 정도? 공부할 시간 정해서 이제 공부를 할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6학년 때 제가 그 조그만 빨간 벌레를 보면서 그 꿨던 그 생물학자의 꿈을 이루는 역사적인 첫 번째 발자국을 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나중에 한 20년 뒤에 저 유명한 사람 돼서 책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재밌게 놀던 때를 뒤로 하고 그동안 묵혀뒀던 이 분노의 칼날을 꺼내서 도륙을 내야겠다. 그래서 좀 잘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소감은 이 졸업 논문에 대한 소감인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 바다쌤이랑 하려고 했던 제 논문은 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한번 주제를 한 번 더 바꿨어요. 그 주제 또한 사실은 그 주제대로는 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실패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실패라고 느끼지가 않는 게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갔어요. 많은 걸 얻어갔고 또한 나중에 저 같은 고민을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고민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노는 거 정말 좋은데 그래도 기본 길을 좀 열심히 닦아놓고 있어야 나중에 좀 더 재밌는 일을 할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것만 재밌을 때까지만 하는 거를 좀 그래도 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사람이라면 비추 그렇습니다. 근데 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에 딱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년, 2년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멋있게 딱 왔다. 놀아도 되는 것 같아요. 놀아도 돼요. 근데 제가 이러고 좀 오면은 기본 글을 좀 닦아. 역사를 배우는 이유잖아요. 네,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병현 박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 2분, 3분 정도만 받겠습니다.